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참 못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멍청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멍청해져 버린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젊었을 땐 집안 형편이 좋아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나름 똑똑하단 소리 들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멍청해졌나 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던 한 집안이 보증 잘못 써서 빚도 안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망가져 버렸죠. 어머니는 불이 나게 그나마 돈 한 푼이라도 남아있을 때 저를 시집 보내놓으려고 중매를 통해 앞뒤 따지지도 않고 급하게 결혼을 준비해버리셨습니다. 애틋한 감정 하나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저의 의견 따윈 무시된 채 후다닥 결혼이 치러졌고 저는 친정에서 쫓겨나듯 떠밀려 시댁의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어지고 없는 살림 쥐어짜든 혼수 장만해준 게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그저 잘 사는 집안 장녀인 줄 알았더만 아주 그지나 다름없다고 타박만 늘어놓으셨죠. 숨어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이라고는 정 하나 안 든 사람이 제 편을 들어줄 일은 없고 그저 방관할 뿐이고 뭐라 한마디라도 덧붙이면 고작 짜장면 한 그릇에 팔려온 주제에 가방끈 길다고 유세 떤다고 비아냥거리기 바쁘셨었어요. 상견례를 중식당에서 했었는데 그때 친정에서 밥 한 끼 사주고 저를 본인한테 떠넘기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무슨 일이든 꼭 짜장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들먹이시며 저에게 상처를 주시더군요. 악에 받쳐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보고 욕하며 대들어도 보고 조곤조곤 따져봐도 언제나 끝은 제 탓이고 저만 미친년이 될 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래 내 탓이다. 내가 미친 땡이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 안 들린다. 네네. 그렇게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조차 없던 저에게 살아갈 이유가 생겨버렸죠. 그러던 중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이 난 듯 했습니다. 잦은 외박, 늦은 퇴근, 밖에서 있는 일은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저 집에서 노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이해 못한다며 그저 밥이나 차리라는 도돌이표 생활. 임신 중에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라곤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더군요.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냐며 집에 틀어박혀서 고작 그런 상상밖에 할 수 없냐면서요. 처음엔 바득바득 이유를 대며 따져 묻고 증거를 찾으려 애쓰고 화를 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점점 저도 모르게 내가 정말 지금 임신해서 예민한 건가?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한 상상만 하는 건가? 하면서 제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고 입 꾹 닫고 살다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금전적으로 온전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부터 교육비며 아이 크는데 점점 돈이 필요해질수록 저는 그와 반대로 작아져 갔습니다. 그저 삶의 목표라고는 아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제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내 마음대로 결정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었지만 아들만 보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늦으면 늦는가 보다 하고 이거 사라 하면 그거 사고 사지 마라 하면 사지 않고 옷깃에 화장품이 묻어도 지나가다 묻었나 보다 하며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예민하게 굴어봤자 저만 피곤해지고 따져 물어봤자 싸움만 날 테니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냅두며 지냈을 뿐입니다. 가끔씩 아들이 잡아주는 손, 묵묵히 내 옆에 앉아있는 아들, 아빠를 닮지 않아 어찌나 다정한지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한 적도 참 많았죠. 제 인생의 창피함은 시집 올 때 그때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잘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며 고운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어찌나 곱고 예쁜지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어둠 하나 안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집안이 좋은 아가씨더군요. 사돈댁이 아주 여유로우신 분들이라 혼수 예단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거기서 또 짜장면 얘기를 꺼내며 한참을 웃더군요. 어차피 말해봐야 해온 게 없어서 모른다고, 알아서 해주시라고, 감사하게 받을 줄이라도 알면 다행인 거라고 하면서요. 맞는 말이죠. 해본 적도 해온 것도 없으니, 사실 잘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는 것도 없으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던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아들네가 알아서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내 말 잘 따르고 잘 따르면 손해보는 것 없을 거라고 한마디씩 해줄 뿐이었죠. 참으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늦은 오후 혼자 집에서 점심을 먹고 TV를 보고 앉아있는데 벨이 무섭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더니 씩씩거리며 서 있는 아들과 고운 얼굴은 어디 가고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서 인상을 팍 쓰고 서 있는 며느리 둘이 서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집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둘이 집안을 뱅뱅 돌며 흥분을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한참을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돌더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복수하자 하더군요. 뭔 복수냐고 무슨 소리인지 말을 하라는 저에게 아들은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아무 말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된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구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몇 군데 둘러보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랑 초등학생 돼 보이는 여자아이랑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밖에 나와 차 안에서 둘이 고민을 하며 지켜봤다고 하네요. 그냥 가야 할지 누군지 쫓아가 볼지. 아들이 궁금했는지 남편 뒤를 쫓아가 봤고 그 광경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제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인쇄소 그곳 직원들은 이미 남편이 새장가 들어서 젊은 마누라에 어린 딸이 있는 줄 안다고 하더군요. 그 근처에 집 하나 얻어두고 거기서 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집에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눈치 못 채셨냐고 묻는데 얼마나 제가 멍청하면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야 이 아이들에게 듣게 되는 건지, 평생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멍청했나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한심스러워지더군요. 바람 피고 아이가 있고 그런 건 놀랍지도 않고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나 미련하면,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몰랐을까. 제 자신이 밉고 또 미워졌습니다. 멍하게 이야기를 듣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부족하고 창피한 존재라서 미안해서 이제 결혼하는 아들에게 보탬은 못 되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말자 다짐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지 또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절대 아들의 죄가 아니니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 내 탓이라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말하는 저를 보던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제가 답답하다며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더군요. 아들 녀석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동안 그 아버지란 사람은 어떻게 와이프의 자존감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가 있냐며, 아무리 구시대적 사상, 가부장적인 시대분이라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자긴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어머니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이런 말 마시라며 이렇게 다 큰 아들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걱정 마시라고 믿어보시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내내 며느리는 많이 격양되었는지 몸까지 바르르 떨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늦은 밤 한두 번 집에 들른 남편. 별 다른 일 없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 집이 제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댔는지 집 명의를 아들 걸로 바꾼다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다가 제 걸로 변경을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진지하게
아들이 이혼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화를 내는 저에게 며느리까지 합세하여 저를 설득시키려 하는 듯 말을 꺼내려 하더군요. 무슨 창피한 일이냐고 아이들 앞길에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결혼 앞둔 애들 앞에서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철없는 소리 할 거면 돌아가라 화를 내니 입을 꾹 닫고는 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한참을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한심해 보이나?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는 건가? 답답하게 행동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행여 아들내미 흠이 될까 쉽게 결정 내리지도 못하겠고 또 도와준다고 지들 나름대로 애쓰는데 칭찬 한 번 못해준 게 미안하고 혼자 또 한 번 제 능력 부족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는 저녁에 맛있는 걸 먹자며 데리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나 구김살 없이 밝고 상냥한지 괜히 쭈뼛거린 제가 속 좁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해야지 싶어 마음을 먹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사돈네 애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황하는 건 저뿐인 듯 하였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듯 태연하게 인사를 하셨죠. 박간사돈께서 사과를 하시며 철없는 딸이라 이해해달라고 너무 흉보지 말아달라 하시더군요. 아이가 버릇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중견기업 거래처가 있고 모든 사보며 인쇄물까지 전부 자기네 인쇄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다며 자랑하며 떠들었는데 그 사장님이 바깥 사돈인 걸 미처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직원들의 오고 가는 뒷말들로 이미 모든 뒷사정까지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르는 척 하신 거라는 그 말에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다 아시면서 어째서 반대하지 않으셨냐 물으니 반대 안 한 건 아니시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던 안사돈께서 어찌 그 긴 세월을 외롭게 버티셨냐고 하시는데 참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긴 시간 동안 사돈지간이 아닌 동년배로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친구의 마음으로 한참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사돈의 배려로 결혼은 조금 미뤄졌고 저의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 노망났냐며 다시 또 병이 재발했다고 잠잠해진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라고 다 늙어서 미친 거 아니냐면 난리를 쳤지만 저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늙어서 정신 차린 거죠. 다 늙어서 이제서야 다시 제정신을 차린 거죠. 아들이 준비해준 증거들과 거래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소송을 했고 이 평생 멍청이로 살았던 삶을 보상받을 만큼의 금액은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도 적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새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눈가에는 주름이 셀 수 없이 생기고 무릎은 예전처럼 생생하진 않지만 다시 결혼 전 중식당에 들어서기 전에 자존감 있는 똑똑한 젊은 날의 나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죠. 본인도 참석해야 한다며 난리치는 통에 한바탕 난리가 나긴 했지만 아들은 절대 모시고 싶지 않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저 혼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뒤늦게서야 복이 터졌는지 안사돈께서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어찌나 친구처럼 연락도 자주 하시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며느리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명절 때는 물론이고 별일 없을 때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요즘 삶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안사돈 말로는 며느리가 바깥사돈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서 비정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쇄소 거래처 바꾸라며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통에 새로 들어가는 인쇄물들은 전부 다른 곳에 하나 둘 맡기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통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 그 집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걱정도 됩니다. 아직 저는 미련한가 봅니다. 아니 이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남들까지 생각할 만큼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다 늙어서 찾아온 이 행복이 마냥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즐거보려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